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0.47포인트, 0.95% 상승한 2175.54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4% 오른 663.4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급락세로 출발했지만 막판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이란의 거센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제거된 이후 다우지수 한때 200포인트 이상 하락했었는데요. 하지만 양국이 이후 협상 여지를 열어두면서 위험자산 기피 심리가 완화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간 6일 트위터를 통해서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또 같은 날 켈로앤 코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 역시 기자들과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 핵 협상을 재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이란에 대해서 확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들이 더욱더 부상하는 모습 보여줬고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우리 시장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세가 또 유입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류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암행어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장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코스피요. 외국인 투자들 또 2천억 원 가까이 또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1%대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엇갈린 흐름 보여주긴 했지만 오늘은 또 외국인이 또 나가긴 했고 기관이 또 들어와 주면서 또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시총 상위단들이요. 또 상승세가 더 강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LG생활건강이 또 7%대 강세의 흐름을 보여줬네요.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오늘 좀 이제 많은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신년사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란 간에 글로벌 노이즈가 좀 확대되는 전쟁 분위기 계속 고조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의 불확실성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전쟁보다도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것이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마 오늘자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 듭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어제자 이제 갭 하락을 하면서 좀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항상 갭이 발생하면 이 하락갭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서 이 갭을 메꾼다라고 하는 것이 주식 격언이죠. 근데 오늘자 바로 이제 갭을 메꿔주면서 어느 정도 기대 심리를 다시 한 번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었다 생각 들고요. 사실상 어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많이 했는데 아마 환율이 갑작스럽게 급등해서 아마 매도세가 크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환율이 다시금 가파르게 좀 내려가는 경향이 보이면서 또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해줬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땐 지금 오늘자는 뭐 IT 주들에 의해서 좀 빠졌어요. 외국인들이 매도하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추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살아있다는 점을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5G 시대로 들어가면서 아마 많은 기업들이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많은 반도체 주문을 넣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섹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뭐 전쟁이 뭐 불확실성이 생기든 말든 장기적으로 계속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시점은 상승과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지금 추세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저 추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봉 추세를 봤을 때 계속 상승 추세선 그렸을 때 계속 하락 상승 반복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단기간의 하락과 상승 따지지 마시고
좀 이제 추세를 따지면서 좀 멀리 좀 이제 좋은 긍정적인 흐름을 좀 이제 견지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코스닥은 어떨까요? 마르스 전문가님 코스닥이요. 오늘 개인만이 또 사는 모습이었는데요. 분위기는 또 좋았던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 오름세가 더욱더 강한 모습이었거든요. 어제는 좀 하락세가 좀 강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 하락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들, 제약 바이오 섹터들도 좋은 흐름 보여줬고 특히 신라젠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추세를 또 눈여겨보면은 걱정 없다라는 거에 동의하시나요? 사실상 시장이라는 게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보기보다도 당장 내일이나 당장 오늘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념 통함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면 하늘을 통해서 일이 성취된다라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집중해야 되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수익 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12월 초부터 제약바이오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제약바이오 지금 찍어야 됩니다 하면서 12월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JP모건 컨퍼런스 일주일 전이 됐을 때부터는 제약바이오가 고점이니 매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점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히 12월 초부터 지수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지금 JP모건 컨퍼런스 일주일을 앞두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실제로 미리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저점에서 산 제약바이오들 미리 고점에서 20%, 30%, 40% 수익 보고 팔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장 빠지는 것도 미리 예측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집중하고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합니다. 이번에 시장 많이 빠지고 하락한 거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 안에서도 무슨 이슈가 있습니까? 한국의 악재가 아니죠. 미국과 이란의 지금 정쟁 직전에 지금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로 폭탄을 쏘고, 그다음 CJ 솔레이마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란의 거의 사령관인데 사망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전쟁까지 가는 거의 극한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시장이 빠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갈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는가? 당연히 제약바이오는 지금 당장은 못 가겠죠. 제약바이오는 이제 고점에서 전략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 저점에서 출발할 수 있는, 지금 수급을 받아서 지금 힘을 받아서 지금 20, 30% 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시장이 가치 반등이 나올 때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제약바이오 수익을 봤다 하시는 분들은 더 큰 수익 보기 위해서 이 종목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제약바이오 수익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종목만큼은 안 놓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엘컴텍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특징주로 등장을 했는데요. 장중 한때 2,450원까지 올라섰는데 꼬리 달고 좀 내려오면서 그래도 급등했습니다. 10%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2,2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어제 또 쭉 올라가 주면서 금값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아까 제가 또 오프닝에서 좀 그런 것들 이란과의 그런 그렇죠. 긴장감이 좀 완화가 되었다라면서 물론 국제금은 올라가긴 했지만 또 국내금은 또 떨어지면서 관련해서 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이거는 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 앞으로 또 지켜봐도 된다? 이 종목에 대한 것보다도 사실상 이 종목을 통해서 지금 전체적인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고자 좀 들고 왔습니다. 사실상 엘컴텍 하나만 보고 하자면 어차피 금값의 변동성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금값이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지만 지금 엘컴텍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이 전쟁 분위기란 말이죠.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마르스 전문가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제 솔레이만 사령관도 좀 이제 사망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란 수뇌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전쟁 의지를 경고에 다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면서 반사이익을 가지고 오는 그런 수혜주들이 우리 증시에 상당히 깔려 있습니다. 홍구 석유나 그리고 이제 극동유화 같은 경우에도 오늘자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그런 상승을 계속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오늘자만 하더라도 홍구석유 100% 저점대 100% 넘게 갔는데 내일도 홍구석유가 급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흥구 석유를 급등시켰던 그런 수급들이 과연 어디로 가겠느냐? 그걸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안전자산, 뭐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뭐 금도 있고, 뭐 엔화도 있고, 뭐 달러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가상화폐 쪽으로도 좀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컴텍을 보면서 금값만 좀 따지지 말고 좀 이제 다른 이 변동성들도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분명 바닥에 있는 이란, 미국 반사익 수혜주들 한번 잡아보실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팩트론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빠졌습니다. 3.12% 하락하면서 17,1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아니, 잘 올라가는 듯 해가지고 우리 마지막 거래일,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19,550원까지 올라섰었는데 1월 들어서요. 올해부터는 4거래일 연속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4%, 1%, 4%, 3% 계속 이제 좀 하락폭이 큰 것 같은데 이 종목을 특징주로 가지고 오신 건 아까 제약바이오 좋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12월에 제가 공개를 했을 때 가장 좋을 때였고 지금은 사실상 말씀드리겠지만 펩트론을 제가 언제 공개했냐면은 12월 초에 이 저점 구간에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 JP모건 컨퍼런스란 기대감을 가지고 가져가라라고 말씀드렸는데 파킨슨병이라는 이 희귀병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 중 하나가 펩트론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래요. JP모건 컨퍼런스가 시작이 되고 나면은 또 계약을 하고 미팅을 하고 하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겠지만 제약바이오라는 건 대부분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근데도 주가가 5배씩 10배씩 뛰어요. 왜? 기대감 때문이에요. 기술 수출이 될 수도 있겠다. 또는 이 대기업이랑 또는 대형 제약사들이랑 계약을 맺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실제 맺는 게 아니에요.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JP모건 컨퍼런스가 시작하기 이전까지만 그 일주일 전까지만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펩트론 보시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초부터 우상세가 시작이 돼서 대략 한 30%가량의 고점, 이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최근에 JP모건 컨퍼런스 일주일을 남겨두고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마르스가 얘기했던 이 구간에 매수하는 게 정답이었던 거고 지금 와가지고 눌림목인액으로 매수 들어가는 건 문제가 크다라는 거죠. 뭐 제약바이오는 항상 가는 시기가 언제였다? 매년 연말이었다. 연말부터 연초 동안에 제약바이오는 항상 급등이 나왔어요. 그럼 얘기하는 게 연초마다 급등이 나오는 종목은 그럼 뭐겠냐는 거죠. 제약바이오도 매년 올라가니까 잡아서 수익 받는데 그럼 이거 전략 매도하고 찍을 게 없잖아요. 그럼 또 연초에 매년 급등이 나고 매년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면은 그 종목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아시겠지만 정책주라는 거죠. 무슨 정책주냐? 우리 항상 대통령님이 매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연도는 뭐다? 이번 연도는 이게 중심이다. 저게 중심이다. 작년은 뭐였죠? 수소차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니크 같은 게 연초에 200%씩 300%씩 갔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연초고요. 이제 2020년도에 정책을 발표할 때입니다. 지금 발표되는 정책주는요. 2020년 한 해를 빛낼 종목이에요. 그럼 뛸 때 얼마씩 뛴다? 유니크나 실제 그 당시에 EM코리아나 다들 150%, 200%씩 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공개되는 2020년도에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정책주도 아마 가장 강하게 지금 제약바이오보다도 더 세게 뛸 수 있으니까 그 종목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DKT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2월 2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4,0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3.7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목표가를 딱 터치를 하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미처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14,050원까지 또 우리의 목표가 윗단에서 시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되게 빠르게 또 목표가를 터치를 해가지고 역시 마르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DKT 자랑해 주셔야죠. 네, 사실상 DKT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항상 목표가를 달성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달성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DKT는 사실상 이 갤럭시 폴드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폴드 2가
이번 2월에 공개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단기 파동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고점을 찍고 눌리는 동안 그리고 실제로 정책주의 강한 대장주가 나오기 이전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단기 상승이 나올 쪽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던 게 DKT였고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뭐 짧게 한 11%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근데 중심은 폴드2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심보다 2020년을 책임질 정부의 정책이 뭐냐 이거죠. 정부에서 밀고 있는 정책이 뭐냐. 그 중심이 되는 종목이 세게 뛴다 그러면은 100%씩 뛴다. 그렇기 때문에 DKT 11% 수익 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종목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종목 놓치시면은 굉장히 많이 아쉬울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대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CTC 바이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월 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8,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피코 나비랄스였나요? 네, 되게 그렇죠. 어려운 거 백신에 네.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1.52% 하락했고요. 어제 좀 하락폭이 컸어요. 7.21%. 어제가 매수일이었는데 네. 저가에서 잡으신 분들은 또 괜찮긴 했지만 또 그렇죠. 네, 살짝 좀 다 몰린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말씀해. 네,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좀 이거를 좀 AS를 하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네. 사실상 제 종목은 아시겠지만 바로 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좀 물렸다 가는 종목들이 많죠. 그쵸. 상당히 좀 이제 폭발적인 수익률을 좀 보여준 종목들 많은데 사실상 지금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많은 제약 바이오 종목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와중에도 이 재료가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상한가에 가는 흐름들이거든요. 오늘자에만 하더라도 신라젠이 재료를 동반하면서 또 상한가 갔단 말이죠. CTC 바이오도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기 중국에서 지금 이제 정체모를 폐지라는 호흡이 계속 번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사스가 아니라고 하긴 하는데 그게 아직 사스도 아닌 것이 왜 계속 전염되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백신을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피코 다비라이스 바이러스형이 바로 구제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재료가 좋은 종목 최근에 또 돼지열병이 지금 완벽하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뉴스에 계속 돼지열병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슈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장대양봉 때리고 그리고 이제 음봉 2개 나오는 자리 자, 그리고 이제 11선 지켜주고 있고 정비열 만드는 추세 21선이 11선 골든크로스 나오면 충분히 21선 60일 골든크로스 나오면 충분히 목표가까지 터치 가능할 것이니까 자, 꼭 목표가 확인하시면서 잘 들어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믿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젠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일은 12월 2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2,500원인데 오늘 터치를 했네요. 최고가 수익률 7.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대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32,4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사실 차근차근 잘 올라갔다가 어제 갑자기 또 4%대 하락세가 나와가지고 어떡하지 했는데 만회를 한 걸 떠나서 그걸 덮고 쭉 올라갔습니다. 시젠이요. 아직 7%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목표가 달성을 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네. 보세요? 사실상 이 종목은 뭐 단기 목표가 잡아드리긴 했지만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갈 만한 종목이다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 바로 분자 진단 시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질병을 어떻게 이제 찾아내느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젠이 거기에 대한 관련주로서 상당히 지금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그림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류의 신고가를 계속 그리면서 가는 패턴은 일단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목표가 달성하긴 했지만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들고 가셔가지고 좋은 수익 한번 내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이 된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관련주. 일단 금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석유. 석유도 있고 뭐 안전자산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종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새로운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좀 이제 빠르고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슈죠. 이슈를 잘 파악하고 재료에 대한 이 통찰력이 크면 클수록 이 수익도 극대화되는 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란과 미국 간의 이 전쟁 분위기를 먼저 감지한 사람들은 충분히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관련주 보면 이제 흥구석유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흥구석유를 미리 이제 감지를 하셨다면, 이 재료를 감지하셨다면, 단기간에 무려 3거래일 만에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흐름의 그런 흐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국동유화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련된 이슈로서 상당히 좀 큰 이슈, 큰 수익, 한 70%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큰 수익을 좀 이제 낼 수 있었던 그런 재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과거에 이 제약 바이오라든지 또는 이제 남북경협주 뭐 이런 흐름들을 보면 다 순환매로 돌아갔단 말이죠. 뭐 이제 뭐 철도주가 올라가면 뭐 가스관주가 올라가고, 뭐 가스관이 올라가면 뭐 농업지원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이런 식의 흐름들을 보였는데 아마 미국과 이란 간의 이 전쟁 분위기 속에서도 아마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흥구석유가 100% 갔다 해서 200%, 300%까지 갈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눌리는 구간이 나올 텐데 그 눌리는 자리에 과연 어떤 종목들이 또 상승할까, 그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자, 석유 관련주의 수급들이 빠지면서 좀 이제 새롭게 부상하는 종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관심 가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항상 이 연말 연초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잘 기억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제가 11시에 또 코인 방송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어제 네. 이와 관련해서 주식시장은 내려갔지만 코인은 또 들썩들썩 거렸거든요. 그렇죠. 또 전문가분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란 쪽에 이제 거래소에서 취급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 3천만 원까지 쭉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요거 관련된 거예요? 그거와 좀 관련된 거는 좀 아니에요? 아닐지라도 그래도 지금 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지? 거기에 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이제 있지 않을까 생각들어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금값이 상승했다라는 이유로 좀 이제 20%가 넘는, 거의 뭐 최고가까지 따지자면 한 50% 넘는 급등을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금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이 이란과 미국 간의 이 전쟁 분위기에 또 크게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닷새 만에 800만 원 하던 비트코인이 벌써 900만 원 넘었단 말이죠. 이 추세로 가면 과거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넘어가는 시기에 이 비트코인 뭐 1,500만, 2,000만까지 가는 그런 분위기를 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비트코인 상승하는 이 흐름을 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안 이렇게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 상승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기술투자 2017년도 12월부터 1월 달, 12월부터 1월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거의 무려 400%가 넘는 상승세예요. 1월 달에만 거의 20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한번 움직이면요,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큰 이슈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좀 눈여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자,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관련주로서 17년도 12월부터 1월까지 크게 상승해줬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12월부터 1월까지 크게 상승해줬던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봤을 때 이번에 또 비트코인 상승하면요, 관련주들이 분명 움직일 것이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항상 12월과 1월 달, 특히 연초에 이런 비트코인 관련주 많이 움직였단 말이죠. 이번 2020년도 연초에도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힌트 더 드리자면,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적인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마르스 전문가님, 저도 약간 느낌이 빡 왔는데 혹시 오셨어요? 이제 가상화폐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가상화폐 관련주가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대부분 이제 가상화폐 이슈가 나올 때 급등이 나오던 종목이 뭐였냐면은 일단 첫 번째가 SCI 평가 정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 가상화폐 관련 이슈가 나오면은 매번 상한가를 올렸던 게 SCI 평가 정보였어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급등이 나와주고 눌림목이 만들어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급만 붙어주면은 단기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기대해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SCI 평가 정보 아니면은 좀 저점에 있는 옴니텔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상화폐 이슈가 있을 때 주가 상승세가 거의 뭐 점으로 날아갔던 상승이 나왔던 종목 중 하나가 옴니텔이었는데 지금 관리 종목입니다. 근데 이 저점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보통 관리 종목이 더 상승이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옴니텔이나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보자면은 SCI 평가 정보에 좀 가깝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암영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종목에 제가 생각했던 종목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네. 맞는지 오늘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앵커님이 맞지 않을까 저요? 생각됩니다. 네. 아니, 오늘 지금 그러면은 네. 포착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매수 구간이에요. 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사실상 주가를 두 가지로 나누면 과매수 구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과매도 구간이 있습니다. 과매수 구간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매수 많이 해서 이제 빠져야 되는 거. 흔히 말 얘기해서 이제 과열 구간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침체 구간이라고 합니다. 과매도 구간은 사람들이 이제 안 사는 구간, 아직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구간을 바로 이제 과매도 구간이라고 하죠. 지금 그 부분에 좀 이제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토캐스틱 슬로우상 과매도 구간을 좀 말씀해 드리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흥구석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구석이를 보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이 과매도 표시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일단 주가가 저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탈피할 때 큰 상승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스토캐스틱상 이 과매도 구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자, 필룩스도 큰 급등이 나오기 전에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침체 구간이 나오죠. 이 구간에서 또 이제 큰 급등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이 과매도를 만나고 그리고 이슈를 만나면 상당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강조드릴 종목도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와중에 지금 이제 국제유가 변동성 커지면서 흥구석유, 국동유 이런 종목들 크게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좀 이제 반사 이익을 따져가지고 이제 금값도 이제 뭐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해요. 저는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좀 이제 눈여보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과매도가 포착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거의 힌트 다 드린 것 같아요. 빛,
빅땡 그 지분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잘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했던 거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비읍 들어간 거요? 그렇죠. 비땡땡. 네. 알겠습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몇 가지, 저 오늘 운전하면서 라디오로 들으면서 갔거든요.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남북 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하고 또 부동산 정책 이야기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변화를 느끼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네, 사실상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오늘 신년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신년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2020년에 1년을 우리가 이 목표 1년의 정부 정책을 볼 수 있는 그런 한 번에 축약해서 대통령님이 정리해서 얘기해주는 그러한 것이 신년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019년에 시정연설이라는 거 한번 진행했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정부 입장에서의 예산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시정연설을 2019년도에 진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혁신의 힘이었습니다. 혁신의 힘이란 유전보다도 더 강한 자산이다. 유전 필요 없이 혁신의 힘만으로 우리 대한민국 성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혁신의 힘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AI죠. 이 AI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키워가겠다라고 2019년도 시정연설에서 밝혔는데 이번 2020년도 신년사에서도 밝혔죠. 혁신이 중요하다. 혁신의 기술, 혁신의 대한민국은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이 세 개 신산업을 제2의 반도체,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 산업을 이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네트워크,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이 중심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 지금 바이오헬스나 시스템 반도체나 지금 미래차 이트나 뭡니까? 다 자율주행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뭐 몸 고치는 것도 AI로 몸을 고치는 주의거든요. 실제 신테카바이오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신테카바이오는 AI로 임상을 미리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인 이 성분을 가지고 임상이 성공을 할 것인가, 성공을 못 할 것인가, 성공 확률이 얼마되는가 이거를 AI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제약 쪽이나 바이오 쪽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쪽 자율주행이라든가 대부분이 지금 어디 인공지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2019 데뷔에서 디벨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도는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라고 밝혀줬고 우리 손정희 이 소프트뱅크 회장님과 얘기를 할 때도 첫 번째도 AI, 두 번째도 AI, 세 번째도 AI 됐거든요. 결국엔 내가 봤을 때는 2020년도에는 아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시려고 하셨던 신년사의 중심은 아마 인공지능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고요. 아마 그 관련된 수혜주가 정부에서 밀고 있는 최고의 정책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인공지능 정부를 발표를 했다, 할 거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미 2019년도 12월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오늘 신년사에 대해서 저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 12월에 정부에서는 455조 규모의 경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인공지능만으로
그러니까 455조라는 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실제로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도 많은 수준인데 이 455조의 경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만들어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데이터 기술력으로는 전 세계 3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삶의 만족도, 삶의 질 향상은 전 세계 10위 정도로 만들면서 지금 실제로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정부로 인공지능 나라로 만들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공지능 하겠지만 말로만 하면 안 되거든요. 몸으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뭐가 바뀝니까? 법안이 바뀌어요.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공지능의 455조 규모로 키우기 위해서 법안이 바뀌는데 그게 뭐냐? 데이터 3법입니다. 그게 언제 결론 나냐? 그게 아시겠지만 이틀 후인 1월 9일 날 결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자가 가장 데이터 3법에 대한 수혜가 가장 크지 않을까. 데이터 3법이란다면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으로 마케팅 분석을 하는데 그 마케팅 분석을 하는 그 고객분들의 실제 동의를 전부 다 받아야만 AI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3법을 통해서 법을 바꿔서 이제는 마케팅이나 모든 부분에서도 인공지능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게 데이터 3법입니다. 그래서 법안부터 시작해서 경제효과 455조를 창출할 수 있는 이 인공지능 관련주가 지금의 가장 센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행사 전문가님,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목들이요. 짤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화면에도 쪼르륵 나왔는데 네. 그 안에 정답이 있을 것 같은데 찾으셨어요? 좀 이제 광범위해서 일단은 좀 이제 말씀해 주신 걸 좀 유출해서 네. 한 몇 종목 꼽아봤습니다. 오. 일단 강조해 주신 게 데이터 3법 강조해 주셨고 그다음에 AI 이거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4차 혁명 들어가는 데 있어서 AI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이 4차 혁명의 이 승패가 결정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종목은 콤텍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콤텍 시스템도 최근에 이 데이터 3법 관련된 이슈로 엮이면서 좀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기술적 자리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과매도 자리입니다. 상당히 바닥권에 위치했다 볼 수 있고 과거에 한번 급등한 다음에 재차 급등이 안 나왔단 말이죠. 예, 시원한 급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차를 두고 기간 조정 이후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데이터 솔루션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데이터란 얘기가 이렇게 딱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데이터 3법 관련된 이슈로 상한가도 한번 가고요. 그리고 오늘자 재차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세면 상당히 고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월봉이나 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시작하는 자리 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솔루션 아니면 콤텍 시스템 이 둘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지난번에 인공지능 살짝 핫했을 때 그때도 요 클라우드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은데 같은 종목일까요? 사실상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가 무척 많기 때문에 네. 그건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겠습니다. 실제 어떤 정보가 입력이 됐을 때 계속 저장을 해놓고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하고 학습을 해서 승률이 높고 확률이 높은 상황을 계속 생각해서 자기가 직접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그게 AI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뇌가 있지만 컴퓨터는 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정보들을 저장하기에는 우리가 SSD라든가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인공지능이 AI를 돌리고 엄청난 이 효과와 확률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무지막지한 정보를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다시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필요할 때 분석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뭐냐? 인공지능의 핵심, 인공지능이 확률을 높이냐 어떻게 높이냐의 결론은 뭐다? 클라우드에서 나온다는 거죠. 바로 가상 저장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라는 거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 미국계 또는 전 세계의 유명한 기업들이 이미 투자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 바로 이 사업이 클라우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2019년도에 시장 규모는 240조를 넘어섰고요. 아마
이게 2020년도, 2021년도 계속 된다 한다면 380조 그 이상까지도 가능한 시장 규모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시장 규모인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 인공지능이 대한민국 중심이다 한다면은 그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 주가 상승이나 주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고요. 데이터 3법까지 지금 이틀 남았거든요. 지금 직전입니다. 엮인다 한다면 당장 내일 20%든 30%는 급등이 나도 이상하지가 않을 인공지능 클라우드 시스템 아마 상한가 후속주다 말씀드릴 테니까 그 종목이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번 볼까요? 일단은 나무기술이 딱 보이고요. 콤텍 시스템 나와 있습니다. 콤텍 시스템, 하트뿅, 데이터 솔루션 이렇게 와 있고요. 그 아래로는 어사님께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1등 어사님, 올 초부터 분위기 타셨습니다. 종목은 나중에 어사님께 확인할게요. 오늘 스트라이프 넥타이도 크다면서 넥타이 또 칭찬을 해주셨고요. 비덴트가 계속 쭈르륵 오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사실 이 종목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덴트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오늘 머리 올리셨네요. 잘 어울리세요 하면서 SCI 평가 정보 와 있습니다. 오늘 저 빨간 옷 너무 예쁘다고 하시면서 또 우리 기술 투자까지 와 있는데 아직까지 마르스 전문가님께는 콤텍 시스템, 데이터 솔루션, 나무기술 이렇게 다양하게 와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맞아요. 비덴트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계절은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많은 그렇죠. 분들이 아시긴 했지만 네. 또 우리가 또 매수하다 보면은 또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네. 가계절을 좀 탁탁탁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비덴트 같은 경우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부담 없이 매수하기에 상당히 좋은 이 바닥권에 위치해 있다는 점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과매도가 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상 지금 상당히 과매도 구간이 길죠. 네. 근데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이제 과매도권. 그러니까 아직 시장에 관심 못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먼저 확보를 하신 분이 상당히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일단 10,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자, 10,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200원 라인대 이 박스권 설정해 드릴 테니까 지금 현재 고점 대비 50% 넘게 빠졌거든요. 그것도 가파르게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가지시면 좋다 말씀드리고 최근에 뭐 국세청에 과세 800억치 맞았는데 그거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보는데 그거 해결 다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조심스럽게 한번 매수하실 분들은 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비덴트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2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아니 목소리가 아주 고조가 그래서 지금 더욱더 궁금해진 것도 똑같이 툭툭 올라가고 있어요. 그 종목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사실상 12월부터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데 아마 이번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정부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정책이 뭐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2019년 말부터 455조 규모의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 밝혔고요. 디벨롭에서도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얘기했어요? 인공지능 얘기했습니다. 시정연설에도 인공지능 얘기했고요. 오늘 신년사에서도 혁신의 힘, 인공지능 자율주행 얘기했습니다. 결국엔 정부가 지금 밀고 있는 거 정부의 중심 뭐다?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이 중요한 건 뭡니까? 인공지능이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클라우드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시장 규모를 뭐라고 했죠?
현재 240조고 380조까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450조의 수익을 창출하고 시장 규모는 350조가 나와주고 있는 이 클라우드 시스템 인공지능 대장수해 줍니다. 지금부터 뛴다 그러면은 데이터 3법 법안 지금 처리 얼마 남았죠?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안에 얼마를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한 종목 상가 후속주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오후 9시에 마르소모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이 인공지능 상한가 후속주 한 종목 공개하거든요. 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가 없었는데 이번 종목도 기대해 보시고 수익 봤다면은 이번 종목은 또 수익 보러 오셔야 되고 못 봤다면은 이번 종목만큼은 놓치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항상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들 좀 이제 매수를 안 하는 것이 좋겠죠. 최대한 바닥권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 분위기에 크게 고조되고 있죠. 거기에 관련된 아직 상승하지 못한 그런 종목들 찾아서 매수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시장 이슈에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내일 뭐가 있는지, 다음날 무슨 이슈가 있는지 알아야만 그 당일날 급등하는 종목 알 수 있거든요. 그 시장 이슈에 민감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그 민감한 종목들 중에서도 저점에 있는 게 뛸 때 세게 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단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는 남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아니 데이터 3법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맞아요. 미리 잡아놓으면 그 딱 데이터 3법에 딱 통과를 하는 순간, 엮이는 순간 쭉 올라갈 거 같아요. 20%가 뭐예요?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사실상 이제 이 종목이라는 게 굳이 데이터 3법 이슈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더 것도 많긴 있어요? 하지만 이 데이터 3법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밀고 있는 중심 정책이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주가 2020년도로 빛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40%씩 50%씩 뛰고 있고요. 이미 MTN에서 공개를 해드렸었죠. 거기 더불어서 이미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 3법 통과 딱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남은 만큼이나 종목의 힘이 제일 세고 가장 강할 때다. 당장 내일 툭 치면은 정말 이 일촉즉발 터질지 모르는 종목이 지금 제가 오늘 공개하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시스템 관련주라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에서 455조 규모의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고 시장 규모로 본다면 350조가 넘어가는 엄청난 시장 규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 중에서도 과거에 수소차 유니크가 200%, 300% 갔다면은 이엔코리아가 200% 갔다면은 이번 정책은 인공지능이고 이 인공지능 관련주가 상한가나 급등세가 제일 크게 나올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9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이 한 종목 공개하니까요. 지금까지 실패가 없는 종목, 이번 종목도 성공 기대감이 큰데 꼭 9시에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안 돼요? 그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 지난번에 실패 없이 또 우리에게 행복한 수익률 주셨는데 또 가지고 오신 건 아니죠? 종목 오늘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안 같습니다. 알려주세요. 째려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궁금해지네요. 자, 전문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바로 9시에 또 시작이 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